이런 스타트업들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해요? 이게 사실 좀 되게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검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뭘 한다고 막 하는데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사실 핀테크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는 거의 다 이게 좀 편안한 상태로 투자하기 좀 어려워요. 약간 불안함이 있고. 근데 그래도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혁신을 통해서 다른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줬죠. 기반이 사실 핀테크가 모든 것이 이게 막 돈이 되고 막 금융이 되는 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2월 태용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공덕역 인근에 있는 제2 서울 핀테크랩에 와 있는데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릭베이스 대표 임동현입니다. 아파트 간접 투자 그리고 아파트 시세 상승률이 대출 금리인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그레이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적립식 투자, 온체인 데이터 활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비트세이빙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업루트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서울 핀테크랩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민 센터장의 보스로 한 10년 동안 일한 신테크의 전하성 대표입니다. 최근에 핀테크 영역에 대한 교육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제2핀테크랩을 운영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소개를 들어볼게요. 아파트에 투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대출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 같은데 은행에서 지금 5, 6%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있는데 저희 플랫폼에서는 2, 3%의 대출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2, 3%는 이제 한 예금금리 수준인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시세가 상승하면 그 상승 수익을 투자자에게 일부 공유하는 조건의 대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P2P 대출의 형식으로 되면 아파트에도 간접 투자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최소한 내가 예금금리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혹시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시중에 2만 개 정도의 아마운트가 있는데 비트랑 리더 두 개를 하고 있고요. 딱 정해진 금액을 딱 정해진 시간에 사는 적립식 투자라는 방법에 퀀트랑 원체인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비트코인이 싸다고 판단될 때는 더 많이, 또 비싸다고 생각될 때는 더 적게 구매를 해줌으로써 수익성을 더 강화해주는 그런 상품들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쌤형 지금 여기 진행되는 장소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제2서울 핀테크랩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디지털 금융을 지원하는 지원 시설이고요. 이랩은 이제 3년 이내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인실과 8인실을 아주 작은 금액, 쭉 공간을 지원하는 큰 매력이 하나 있고요. 교육, 컨설팅, 마케팅이나 데모 데이 얼마 됐어요? 100일 되는 거예요. 8인실 월 30만 원 정도. 30만 원 왔습니다. 와, 여기 그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 두 분 좀 어떤 배경을 갖고 이 핀테크 산업에 좀 뛰어드신 건지 좀 궁금한데. 저는 사실 창업하기 전에 은행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일본 드라마 중에 한자와 나오키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기업 대출을 해주는 어떤 한자와 나오키라는 주인공인데 대출 막 해줘요. 근데 기업이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산을 제공해줬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뺏어가는 게 전통적인 금융업이었더라고요. 당연히 은행은 뭔가 그 채권에 대한 안정성, 위험 때문에 담보를 회수하거나 대출을 회수할 텐데 사실 정말 필요한 건 그때 계속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시장금리 막 오르고 있고 담보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차주들은 되게 어려운데 은행은 이익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러면 그냥 주택담보대출이 시장금리가 아니라 담보 가치에 진짜 연동된 금리로 만들면 더 좋은 선순환 과정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시세에 연동된 주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을 치면 삼성전자도 투자하듯이 압구정 현대도 내가 소액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결국엔 혁신이라는 거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할 수 있고 시장에서 인지도가 커지고 신뢰가 쌓이면 저는 은행도 해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핀테크 산업, 금융업이 발전하는데 좋은 돌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막 이렇게 막 암호화폐 이야기가 사실 막 쏙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요 시장에 어떻게 좀 뛰어들게 되셨는지. 네, 저희 대표님이 인플루언서이기도 한데 블록체인 쪽에 주위에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하고 손실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주위 사람들부터라도 문제를 좀 해결해 줄까라는 방법에서 적립식 투자 개모임을 했었고요. 그 개모임에 한 30명 정도가 모이면서 손실 보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서비스화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 1월 모임 설립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셨고요. 올해 7월에 남미 페루라는 곳에 저희가 라이센스 아수로 저희 솔루션을 좀 수출을 했습니다. 남미, 남아공, 자국의 통화 주권이 좀 약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좀 대체 자산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좋은 흐름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좀 수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팁스도 되어가지고 기술 고도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친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오셨길래 돈을 계속 잃으셨던 거고 그걸 어떻게 바꿔줘가지고 그 손실을 막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이쁜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리플 이름이 이쁘다. 그래서 저희가 펀더멘털이 좋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고 그런 것들은 많이 그 논쟁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묻지마 투자 같은 게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만 조금 잡아주고 약간 혼돈 속에서 원리 원칙만 좀 제시를 해줘도 사람들이 많이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원성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 사실 핀테크 스타트업들 이런 스타트업들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해요? 이게 사실 좀 되게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검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규제도 많고 그래서 투자를 해도 이제 뭐 한 1년 뒤, 2년 뒤에 이게 뭐 당분간 효과를 받을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뭐 페루에서 뭘 한다고 막 하는데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 어느 조건 포인트 저희가 지금 투자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이제 저도 이제 IR 할 때 페루에 얘기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핀테크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는 거의 다 이게 좀 편안한 상태로 투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있고. 근데 그래도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혁신을 통해서 다른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도 많은 예를 들어 중국을 알아요.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잖아요. 그 기반에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회사들이 먼저 핀테크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깔아놨어요. 이 핀테크 플랫폼 위에서 오토들이 성장하고 기반이 사실 핀테크가 되게 막 모든 것이 금융이 되어가고 있고 막 별의별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큰 핀테크 스타트업 중에 한 3개 정도가 인베디드 뱅크라는 거를 하던데 그냥 보통의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사스 뭐 프로덕트를 하는 데들이 이제 유저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업을 하는 사람들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API를 제공하는 뭐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떴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들이 이제 집주인이나 아니면은 뭐 라이더나 점주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되게 일어나지 않을까. 모든 것이 이게 막 돈이 되고 막 금융이 되는 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센트랑님께서는 이제 가까이서 이런 별의별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들 아이디어들을 마주하고 개별화된 어떤 고민들을 좀 다루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은 뭐 주로 어떤 것들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까지 가기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내년도에 정부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투자라기보다는 조금 자금 유치한 좀 넓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이 초기 기업들이 기술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뭐 영업 전략이라든가 BI 같은 것들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떠한 자료라든가 사업 구성을 함에 있어서 기술을 되게 추상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 내부에 좋은 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술을 어떤 뭐 프로젝트라든가 알고리즘으로 기술에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러지 않은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부분을 제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API 구성이 이런 것들까지 제가 이제 같이 봐드리면서 조금 더 기술에 대한 구체성을 띌 수 있게 지원이 가능해서 특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규제라는 그 허들이 초기 기업들이 넘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쪽으로 진출해서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역량을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계획을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하고 있고요.
이 CNT테크가 요즘 보니까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조건 국내에서 좀 POC를 해야 된다. 실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국내에서 사실 시장 검증이 안 된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동안 보육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닌데라는 사례들이 실제 몇 개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시험을 안 하고 처음부터 미국 거 가지고 막 POC하고 부딪히고 했는데 잘 됐어요. 실제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해외 나갈 때도 저희 몽골만 이후로 몽골이 해외 처음 진출을 테스트베드가 괜찮아요. 한국 시장을 진출하면서 해외에 대한 테스트베드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한 성공 사례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건 한국보다는 이거 진짜로 미국 가서 거기서 그냥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됐을 거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라는 또 예비 창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제 뭐 대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들어오기 전에 좀 이거 하나는 뭐 명심해라 싶은 것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나씩 이건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싶은 게 있다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 규제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꼭 회사 안 만들어도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모르는 날 것의 아이디어도 기다 아니다라는 걸 최소한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을 만나는 거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원을 가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그 적립식 투자 개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검증하고 그래도 법인을 설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볍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핀테크의 영역이 많지만 디지털 자산이라는 글로벌한 자산을 다루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글로벌을 그래도 좀 염두에 이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쭉 들어보니까 일단 이렇게 두뇌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핀테크 스타트업 하려면 이게 저랑은 성향이 좀 나는 이게 막 이것저것 공부할 것도 많고 세상을 넓게 보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이렇게 차곡차곡 시대를 얻어가면서 성장해야겠다. 또 이런 거에 맞으신 분들이 또 하시는데 또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똑똑하신 분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 이 서울 핀테크랩 입주를 고민하고 계실 아니면 있는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동료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에 집중하시는 분들, 어떤 사업 영역에 집중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구성과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11월 8일부터 저희가 입주 기업 모집 공고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초기 핀테크 기업분들 꼭 입주하셔서 저희와 함께 많은 도움 받으시고 성장 기업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끔 꼭 한번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많은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핀테크랩 입주하시면은 가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가 입지가 진짜 엄청 좋아요. 옆 건물이나 뒷 건물이나 다 스타트업들이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인재 채용하기도 또 좋아요. 그냥 길 건너면 여의도고 초기에 시작하기에는 이제 더없이 좋은 조건이니까 많은 분들이 제2 서울 핀테크랩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